중국 북부지방에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지만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은 아직도 봄 같은 날씨였습니다. 늦은 저녁, 사람들은 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 생각에 들떠 있었고 불원 클럽 앞에는 한참 치장한 채 줄 서 있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청마이현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슈에는 이 지역에서 아주 악명 높은 흑사회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산야시의 클럽 한 개와 사교 댄스장, 그리고 하이커우시의 클럽 2개와 술집을 운영하고 있어 그 아래 있는 부하들과 직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난성에서 가장 큰 조직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스트레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이난성 지역 삼합회 두목인 링 문제였습니다. 당시 슈의 조직의 주 수입원은 댄스홀과 나이트클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도미가 남성 손님을 접대하면서 관계하는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삼합회 두목 링이 자꾸만 자기 사업 분야에 들어와 손님들을 빼가며 조직원들을 두들겨 패자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데 그때 한 조직원이 만신창이가 되어 클럽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사람들 놈들이 아이고 클럽에 들어가서 다 때가 무슨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 에이씨, 애들은 어딨어? 모두 병원에 실려가지 말인다, 이냥. 이런 병신기 같은 놈들. 그놈들이 쳐들었지만 너는 뭐하고 있었어? 순신당에 50명이 넘는 놈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었지 말인다요. 그저 이 자식아, 너는 나가고, 야, 발성대로 하고야.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집합시켜. 그날 저녁, 슈에는 조직원들을 이끌고 링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으나 그들은 꼭꼭 숨어있어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사무실로 돌아온 슈에는 화가 났는데 어이씨, 이봐들. 이 자식들 어디 숨어있는데 찾아보고 찾아내면 나한테 곧바로 보고해. 예, 알겠습니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조직 피해만 커질 뿐 링 조직의 세력은 확장되어만 갔는데 상대 조직이 커지자 두려움을 느낀 슈에는 전문 킬러를 고용해 링을 제거하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쓸만한 놈을 데려오라고.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되니까. 그놈들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형님. 얼마나 주면 됐는데? 20만 원 줘야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남았니? 공장 생산직 임금이 한 달에 2,000원인데 도대체 얼마를 받아가는 거야? 슈에는 긴장감에 목이 타들어갔는데 그 킬러놈 이름이 뭐냐? 공판조입니다. 이 바닥에선 조우를 따라올 자가 없지 말입니다. 아주 잔인한 놈입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내일 중으로 그 킬러놈 사무실에다 불러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1988년 4월 궁판조우는 어린 나이에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청마현의 은행을 털어 10만 위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훔쳐 달아나는데 경찰에 쫓기며 도망다니던 그는 더 강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임조신과 조직을 통합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가 아닌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하기 위해 총기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믿을 거야? 돈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니까 나를 믿어보라고. 베트남과 중국 공해상에서 오선으로 가정한 우리 조직원이 총을 짓고 오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보라고. 총은 어떤 총으로 준비했어? AK-47, 권총, 그리고 산탄총으로 가져올 거야. 그럼 이제 이 근처에 우리 조직을 넘볼 놈들은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봐. 우리는 총 들고 있는데 저놈들은 마체테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 물건 들어오면 경찰에 적발 안 되게 애들 교육 잘 시켜야 돼. 그리고 시험 삼아서 이 사업하는 돈 많은 놈 한 번 잡아다가 돈을 좀 뜯어내보자고. 1989년부터 시작된 강도짓은 1992년까지 이어졌고, 하이난에서 사업쪽 한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들의 납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 경찰은 쿵판조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신출귀몰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들의 행적을 찾기 어려웠던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했는데, 저기 뭐야? 얼마 전에 걸어가는 남자 앞에 승용차 내가 딱 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 대고 이제 누이지 저기 오지산으로 차를 두고 다 나왔어요.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오지산과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수색한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강도짓으로 자신감이 생긴 슈에는 이제 거액을 받고 사람을 제거해주는 킬러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20만 위안을 받으며 상대 조직 보스를 제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쿵판조우와 조직원들은 룸사롱에 들어가 있다는 거 확실한 정보지? 그렇습니다, 형님. 제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있나요? 1992년 12월 16일 저녁 10시 40분 검은색 승용차가 모노폴리 룸사롱 앞에 멈춰서며 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낀 조우는 조직원 4명을 데리고 룸사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링은 부하들과 룸사롱 방 안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복도를 달려가던 조우는 웨이터들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너희들 뭐 어디 있어? 사무실 있습니다. 저으시려고 너는 너 따라오고 증바오는 사무실 입구를 막아. 알겠습니다. 저 들어간다. 조우와 부하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링과 조직원들은 도우미들과 뛰어넘겨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진바오가 문을 열자마자 조우가 총을 쏘고 배낭에 숨겨 들어왔던 AK-47 기관총을 꺼내 들어 방 안에 난사했습니다. 조우와 조직원들이 룸 안에 AK-47을 난사하자 그 안에서 춤을 추던 조직원들과 도우미들이 피를 흘리며 사망했습니다. 다 죽여버려. 조우는 가지고 있던 총알 30발을 모두 쏟아부으며
링과 조직원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서 확인해봐. 시신 사이를 파고 들어간 진바오가 링을 발견하며 죽었습니다, 형님. 옆 건물에 있던 링의 조직원들은 총격 소리를 듣고 무기를 챙겨 재빨리 달려와 룸사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조 일당과 총격전이 벌어지자 그 안에 있던 도우미 여성 10명과 조직원 5명이 사망하며 20여 명의 손님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중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계획보다 워낙 많은 사람이 사망하자 그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도주하기로 했습니다. 뭐해? 짐 챙겨. 당분간 서로 연락들 하지 말고 잠수 타고 있어. 알았지? 절대로 연락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동북섬 쪽에 숨겠습니다. 저도 멀리 가겠습니다. 1993년 1월 쿵판조이의 수배전단이 중국 국영방송과 라디오에 나오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조우는 깜짝 놀라며 마이씨, 이게 뭐야? 수배전단을 만들어서 방송에 뿌린다고? 식사를 하다만 조우는 황급히 식당을 나서며 묵고 있던 숙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골목에 붙은 자신의 수배전단을 보며 이거 뭐야? 온통 내 얼굴로 도배가 돼 있잖아. 행여나 누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것이 두려웠던 조우는 발걸음을 빨리해 여인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숨어 지내지? 인적이 없는 여인숙에 숨어 지내던 조우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사방천지에 내 사진이 도배가 됐는데 이 쌍판 가지고 더 이상 살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걸 어쩐다. 조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돈을 담아두었던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이게 얼마야? 12만 위안 정도 남았는데, 모르겠다. 이 돈으로 얼굴 고치고도 남겠지. 조우는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귀에 마스크를 걸치며 돈을 챙겨 도시에 있는 성형외과로 향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얼굴을 고친 조우는 고친 얼굴을 가지고 시험 삼아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그러자 우려했던과는 다르게 바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못 알아보자 용기가 난 그는 모자도 벗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생활했습니다. 얼굴을 성형한 지 1년 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된 그는 두 번 다시는 강도짓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잊은 채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미치겠네. 뭐가 이렇게 답답하지? 돈도 떨어지고 직장 생활하기는 싫고. 담배 한 대를 입에 문 조우는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누가 알아보는 놈도 없는데 그냥 다시 시작해볼까? 어차피 경찰이 마주쳐도 나는 못 알아볼 거니까.
1994년 1월 다시 범행을 계획한 조우는 공범 5명을 모집해 사업가를 납치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사업가로부터 10만 위안을 받아낸 일당은 1994년 7월과 1995년 5월에도 연속 범행을 일으키며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강도짓 중 사람이 사망하자 또다시 경찰에 쫓기게 된 그는 1994년 9월 인적이 드문 하이난성 단저 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여인 속에 숨어 지내던 그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안마방을 들어갔는데 欢迎光临，一位吗？请讲，这边躺着一下。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전에 했던 걸로 해주세요. 조우는 어두운 저녁에만 이동했던 터라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시간 때우기에도 좋아 안마방 출입이 잦아지더니 도우미 후시엔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이런 데서 일하면 하루에 얼마나 버나? 为什么呢？ 아니 그냥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아가씨 나하고 살림 차리지 않을래? 내가 미용실 하나 차려줄게. 어때? 얼마 후 조우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후시엔에게 건네주며 미용실을 차려보라고 했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자기, 너무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후시엔의 미용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喂，小姑娘啊，过来啊！ 머리 좀 깎아봐. 야, 귀 먹었어? 머리 깎으라고. 이씨. 明白了，明白了。 후시엔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보기에도 무서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조우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며 당신들 뭐야? 짠타오야 나. 그러는 너는 뭐냐? 뭐 기둥 사방이라도 되는 거냐? 주말할 때 미용실에서 나가라. 기회는 이번뿐이다. 아니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건달이 조우의 따귀를 때리자 건달 숫자를 파악한 조우는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말했을 텐데. 저런 거. 1995년 10월 경찰은 궁판조우를 검거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그들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1995년 12월 조우의 부하 직원 리지용이 쿵링청과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AK 자동소총과 30여 자루의 총기도 빼앗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하나둘씩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조우는 여자친구 우에게 말해 은신할 곳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잡히란 말이야. 부하들도 모두 검거됐는데 내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럼 일단 우리 고향집에 내려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쫓기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미용실 한쪽 방에서 조우가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짱타오야. 야, 그따위 자식 어디 있어? 아유 아파. 그 자식 어딨냐고?
我不知道呢，他已经走了，他走了好长时间了。 야이씨, 발려서는 안 되겠구만. 야, 쟤네 잡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문틈 사이로 미용실을 지켜보던 조우는 도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건달들을 처리해야 할지 그냥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자식들이 그냥 죽여버릴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그때 미용실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아, 자기야, 살려줘. 살려달라는 여자친구의 비명소리를 들은 조우는 AK-47 소총을 들고 나와 건달들을 향해 총을 쏴버렸습니다. 건달들을 살해한 조우는 서둘러 시엔의 고향으로 도주했고 시엔이 사건을 정리하는 동안 고향에 숨어 지내던 조우는 1996년 3월 시엔을 불러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살자며 설득해 충칭 만성 탄광마을 허름한 집에서 그녀의 아들과 함께 평범한 농민처럼 살았습니다. 1996년 7월 2일 경찰은 임신조의 뒤를 따라다니던 중 그가 조우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돈을 보낸 은행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임신조와 부하들을 검거했고 조우가 충칭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1996년 7월 22일 경찰은 조우의 부하 진홍창과 리강을 추적한 끝에 그들이 충칭시 연지천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행하던 차가 외딴 주택에서 멈춰서자 그곳이 조우가 숨어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복에 들어간 경찰은 그들이 비밀리에 마작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당에서 범행에 사용하려고 꺼내놓은 총기며 무기들을 정리하는 조우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대대병력을 투입해 인근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안방으로 침입하려던 경찰은 만약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당이 경찰이나 마작방 손님에게 총격이라도 가하는 날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이 뻔해 그들이 거실에 모여 마작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1월 27일 오후 4시 이웃집 2층으로 올라간 천영사는 일당이 숨어있는 집안을 살피며 내부의 상황을 경찰들에게 알려주었고 명령을 받은 경찰 자오가 이웃 주민인 척하며 아래층 마작방 손님이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옆집입니다. 돈 가져왔어요. 아이, 귀 떨어지겠네. 야, 살살 좀 쳐. 이제 죄송합니다. 이 돈을 잃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마작방으로 침입하는 데 성공한 천영사는 궁판조우가 자스민 차를 가지러 주방으로 가는 사이 뒤에서 그를 덮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모두 꼼짝 마. 너희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1996년 11월 27일 하이넌성과 충칭시 경찰은 4년 동안의 추적 끝에 충칭시에서 마침내 쿵판조우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우는
사형 집행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감형 선고를 받고 2014년 충칭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교도소에 수감 중 경찰에게 베트남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루트를 알려주었고 경쟁 조직의 조직원들 명단을 입수한 후 경찰에 제공해 타 조직을 일망타진하게 했으며 다른 조직들이 준비하고 있던 강도 사건을 알려줘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쿵판 조는 55세 나이에 출소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가 출소하고 조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